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원불교 교사 읽기 해서 지금 몇 주째 나가고 있는데 오늘이 지금 원기 2022년 저부터 제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2022년 맞죠? 원기 아니 서기 2022년 맞죠? 오늘 올해가 내가 원기 107년 요즘 뭐 시간이 세월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지금 7월 이제 초반이죠. 올해 지금 장마철 그래서 비가 왔다 안 왔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원불교 교사가 있어요. 원불교 교사 이 전서에 전서 있잖아요. 이 전서에 원불교 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불교 교사라는 것은 그래도 교단이 원불교 교사는 반백년사예요. 반백년사가 기록돼 있죠. 원불교의 50년사, 55주년 행사까지 기록돼 있지만 우리가 보통 그냥 반백년 50년 이렇게 보죠. 그 역사가 기록돼 있는데 그건 이제 나름대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보다 이걸 잘 안 읽고 또 이게 글이 좀 딱딱해요. 그냥 뭐가 있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만 그걸 읽음으로써 그 흐름 파악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그 복잡한 이해를 돕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쭉 한번 읽어봄으로써 이게 중요하다.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윤사님께서 익산에 지금 익산 총부에 있는 이 자리에 그때만 해도 허벌판인데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그 제도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되냐? 사업으로 말하면 이제 상장 이렇게 했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하여간 뭔가 전에도 활동을 계속 의미 있는 활동을 하셨지만 이걸 이제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간판을 붙이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 첫 간판이 불법연구회. 그래서 제가 불법연구회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태산 대종사의 대각인 일원대도에 근원해서 그 시각으로 불법을 주체하고 모든 사상을 다 통합 활용해서 그런 것을 불법을 주체한 모든 그 사상 모든 그 가르침들을 연마하고 궁구하는 그러한 호임을 만드신 거죠. 그렇게 해서 대윤사님 표현을 한다면 그런 지혜를 통해서 복락을 이렇게 창조하는 그 무산자들, 정말 재산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과정을 이제 쭉 지금 몇 차례 넘어왔는데 지금 1장에서 이제 넘어서 2장에 와서 것이 새 제도의 마련에서 이제 뭔가를 말하니까 제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상조조합도 그 전에 저축조합을 상조조합으로 전환시킨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산업, 유경, 창립단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래 이걸 좀 더 정확하게 말하려면은 농업부 창립연합단, 인재양성소 창립연합단 이렇게 하는 게 이걸 통해서 나중에 그 산업과 유경, 산업부하고 유경부죠. 그걸 창립을 기획을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하고 좀 다르죠. 뭔가 단회들의 활동이 이렇게 어떤 그 사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초반에 이런 것도 했고, 공부사업 고시법이라 해가서, 학력고시법. 지금은 없어요. 근데 초반에 학력고시법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학위등급법을 발표하시죠. 근데 지금 이게 법의 등급이에요. 학위 등급이. 이런 제도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유공인 대우법, 사업고시법,
유공인 대우법 이런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것이 뭐냐면 의례제도 개혁과 사기념례 이 부분을 나갈 거예요. 이게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서로 따지면 1077쪽이죠. 자, 보겠습니다. 대종사 당시의 예법이 너무나 번거하여, 번거하다는 게 뭐예요? 번거롭다 이렇게 말 쓰잖아요. 사람들의 생활에 많은 구속을 주고, 첫째가 번거해서 구속을 준다 이거죠. 경제 방면에도 공연한 허비를 내어 사회의 발전에 장애가 있음을 개탄하시어 원기 11년계 1926년이죠. 무조건 15를 더해라고 했죠. 음력 2월에 신정의례를 발표하시니 신정이라는 게 새로 정한 의례죠. 이게 이제 예법이죠. 새로 정한 예법. 대종사님께서 이걸 정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기 11년이면 어떻게 돼요? 대종사님께서 실질적으로 총부가 10년부터 건물이 들어섰다고 생각하면 돼요. 9년은 짓고 있는 과정이었으니까. 10년은 10년이에요. 그러면 10년? 11년? 그러면 1년 좀 지나서 신정의례를 발표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정의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관혼상제 옛날에 이렇게 돼 있죠. 관혼상제 이렇게. 근데 자 봅시다. 출생의 예로는 입퇴 전후에 산모와 가권, 이게 집안이죠. 가권이 주의하는 법과 사나 명명, 이게 아이 태어나면 이름 지으는 거죠. 출생 표기 세우는 법과 축의 등을 축의금이죠. 축의금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서 뭔가 그걸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지금 예전에 보면 예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출생하면 출생의예 예를 정하신 거고 두 번째 성년의예예요. 성령식 거행하는 법과 성인으로 대우하는 법을 정하시고 이것도 지금 현재 예전에 이게 잘 밝혀져 있죠. 세 번째 혼인의 예로 혼인 속에서 두는 법과 약혼하는 법과 새 식순에 의하여 결혼하는 법과 전략된 금액으로 공익사업 하는 법. 자, 처음에 뭡니까? 이게 계속 저축이 나오죠? 여기 보면, 계속 읽어보면 이제 저축이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상장이죠, 상장. 상장의 예로서 간략한 복표와, 그래서 원불교에서 이 대목 복표 차잖아요, 복표. 옷을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게, 이 복표라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상복을 입었잖아요. 상복을 안 입고 평상시 보기에 복표만 차자고 시도된 거예요, 이게. 하여간, 그런, 이 복표가 그렇습니다. 복표로 최고 49일 착복하는 법과, 이 49일을 다 차는 관계인이 있고, 그게 자기가 이것도 뭐 정해진 것보다는 아마 각자가, 내가 한 어느 정도 차야 되겠다. 정해서 차는 건데, 가족은 이제 49일까지 차는 거죠. 새 식순에 의하여 출상하는 법과, 여기도 전략이 나오죠. 전략된 금액으로 공익사업하는 법과 풍수명당서를 타파하고 공원묘각 건설하는 법 등을 정하시고 제사의 예로 장자 차자, 장차 자녀와 장자 차자 자녀와 음법 자녀, 이게 이제 음부모, 이건 요즘 이게 초기교단에 음부모 시자녀라고 해서 은녀, 음부 제도가 있었어. 지금으로 하면 장학 이렇게 장학하면 이렇게 장학을 해주신 분들 있죠. 이런 성격이 좀 강한데 이런 음부 시자녀법이 있었어요. 이렇게 혈육적 자녀하고 그런 서로 음부 시녀로 이렇게
부모, 시자녀 이 관계로 맺는 이런 분들, 이 관계가 되신 분들이 기념주가 되는 법과 새 식순으로 기념하는 법과 전략된 금액으로 공익사업하는 법 등을 정하시어 이에 있는 이들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자, 이게 예전 이게 지금 대중사님 당대 때 예전에 여기 그 영임 내용만 있는 건데 이건 볼 필요가 없네요. 그걸 가져왔어야 했는데 원래 예전이 있어요. 근데 대중사님 당대 때 예전이 많이 안 두꺼요. 아주 이게 이게 간략하게 설명됐지만 이 설명 체제들이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정도 되니까 그래도 아주 적은 건 아니네요. 한 이 정도 두께. 그렇게 그래도 아주 두꺼운 책은 아니죠. 예전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신정의례죠. 신정의례 새로 정한 어떤 그 의례 그 의례죠. 의례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됐지만 요 예전에 보면은 이 정도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데 이게 예전이 이 예전은 원기 20년, 이게 1935년도에 정했지만 신정의례 이렇게 발표가 되시고 이렇게 이제 교서로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것은 나중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자, 그럼 여기서 계속 뭐가 나왔어요? 이게 새로 정한 의례가 목적이 그 당대 그 예법이 번거로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가? 혹여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이제 옳다 그렇다 뜨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혹시 이게 너무 번거로운가? 너무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더 이게 번거로워서 우리가 구속이 혹시 더 되는가? 한번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는 공연한 그 허비 뭔가 이걸 또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게 또 혹시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우리가 뭘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 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정도는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원기 20년에 예전 이 신정의례가 이제 대무사님 당대에서 문건들을 이렇게 잘 정리된 예전하고 지금 우리가 전서에 있는 예전이 있어요. 예전은 정산종사님 때 이제 이 대무사님 당대 때 예전을 더 이제 확대 더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만든 건데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에 의하면 신정예법이 훨씬 더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전이 어쩌면 더 체계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과연 체계화, 간소화하고 체계화 관계에서 혹여 간소화가 좀 부족하게 느껴서 더 체계화를 시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체계화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종사님의 처음에 이 정신이 신정의례를 정했던 정신이 어디에 있나? 라는 고민을 이런 이 대종사님이 이렇게 시도됐던 이 흐름을 갖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제가 무슨 답을 드리는 것은 저는 너는 그러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저는 제 의견은 마치 예법은
재즈 같다. 재즈가 최소한 공유하는 것들은 어느 일정한 공유만 되고 나머지는 굉장히 좀 자유를 주는 거죠. 예법이라 해서 모든 것을 막 정교하게 이렇게 맞추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공유가 되고 나머지는 좀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은 신정예법의 간소화를 훨씬 좋아해요. 이걸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허술하다고도 느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것은 허술하기보다는 그렇게 공간을 두는 게 더 낫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관원상제라는 것을 관원상제 우리가 보통 관원상제인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출생이죠. 첫 번째 출생. 자, 출생 봅시다. 과거에는 관원상제였죠. 그것을 대행사님께서 출생. 지금 저희들 예법에서도 저희들이 출생의례를 잘 못해요. 이름 받는 정도 하는데 이 출생의례를 우리 문화화하는데 굉장히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죠? 성년식이죠. 이것을 발전적으로 이것은 이제 성년이 되면은 뭐죠? 어른 보통 과거로 하면 어른이라고 하죠. 어른. 이게 이제 권한이 주어져요. 전에는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랬잖아요. 이게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거 인권의 문제로 성년식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인권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보다도 권리가 주어져요. 선거권도 주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가 면허증도 딸 수도 있고 전에는 안 되잖아요. 결혼은 그때 바로 돼서 안 되나? 그 법적 제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성년식이라는 것을 단순히가 아니라 그 권리가 주어지는 그것으로 우리가 잘 이것을 성년식을 잘 소중하게 우리가 이게 해야 된다. 우리 문화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장과 제사는 지금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가 이 상장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그다음에 장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와서 우리가 서로 조문하고 하잖아요. 그 기간이 상이잖아요. 지금 보통 3일장 하잖아요. 근데 그다음에 장지 옛날에는 장지가 주로 이렇게 매장 하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대부분 화장 하잖아요. 또는 저희 교무들은 앞으로는 전부 다 지금 우리가 이름이 붙이기 어렵지만 잔디장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거기 따로 표식이 없어요. 거기에 묻히고 지금은 이렇게 비석 같은 걸 다 이렇게 두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앞으로 이런 장 묻히는 거죠. 묻히는 것도 변화가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걸 통해서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대행사님께서 신장 의례를 하실 때 이 의도가 계셨지 않습니까? 이거 읽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걸? 그리고 예라는 게 여기 말하는 대로 이 신장 의례에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전을 어떻게 이렇게 간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체계화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읽어보면서나 이 뜻을 고민해보자는 거죠. 살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읽자는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총구 건설하시고 10년, 11년, 그러니까 거의 1년 좀 지나서 발표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 건물이 들어서서. 이게 중요하게 살펴봐야 된다. 또 봅시다. 2해 그러니까 원기 11년 그게 11년이죠. 대종사 또한 새 외상의 사기념 예법을 발표하시니 사기념이라는 게 등장해요.
기념식이죠. 기념하는 날. 첫째가 공동생일 기념은 회상의 생일과 교도들의 공동생일을 한 날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명절 기념은 제례의 수많은 명절들을 한 날로 교단에서 합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셋째, 공동 선조 기념은 부모 이상 선대의 모든 제사를 한 날로 공동 기념하자는 것이요. 넷째, 환세 기념은 새해를 교당에서 공동 기념하는 것인 바, 이 모든 법을 실행함으로써 전략된 금액으로 공익사업을 하는 동시에 각자의 생활에도 도움을 얻자는 것으로 이해 있는 이들부터 먼저 실행하라 하시었다. 이게 벌써 원기 11년이죠. 이게 충북 건설에서 거의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이때 사기념이라는 것 시도합니다. 이게 원불교의 그 기념 원불교에서 말하는 기념의 이게 원초예요, 원초. 지금은 사축기자라고 해서 어떻게 쉬어요? 대각계계절, 법인절, 그 다음에 양대제, 6.1대제, 명절대제, 그 다음에 신정절, 그 다음에 석존성탄절. 그렇죠? 이렇게 쉬죠. 그럼 이때, 자, 공동생일 기념은 언제 했냐면은 음력 3월 26일 날 쳤어요. 자, 공동생일 기념이 음력 3월 26일, 명절 기념이 음력 6월 26일, 그 다음에 공동선조 기념이 음력 9월 26일, 그다음에 환세 기념이 이때 음력 12월 26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마 그렇게 하면서 새해 이렇게 연결됐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기 나오죠. 이게 지구로 말하면 일요일 날 한 거예요. 다. 이게 예회 보는 날. 그것도 잠깐만요. 괜히 덮어놨네. 아까 펴놨는데 안 덮어야 되겠네. 여기 있다. 자, 예.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보면 여기 내용에 예전에 대명사님 당대 때 예전입니다. 예전에 사기념예 해가지고 여기에 날짜가 나와요. 생일 기념은 매년 음력 3월 26일, 명절 기념은 6월 26일, 공동 제사 기념은 9월 26일, 환세 기념은 12월 26일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것듯이 또 이제 기념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기념예를 교단 그 초기 대중사님께서 이걸 지속적으로 해요. 이 기념일을요. 이게 네 가지죠. 앞에 유공인 대우법 있었죠. 유공인 대우법은 양력으로 1월 1일, 3월 1일, 9월 1일, 12월 1일 해서 초기 교단의 기록을 보면 11월 1일 날 대종사님 그 어머니 유정천, 그래서 그 대사조 부모 해서 이렇게 희사위 기념식을 한 그것이 기록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대종사님이 직접 부모님의 열방 기념문도 쓰시고 그런 그런 글들이 있어요. 이게. 그럼 이 4개, 앞에 유공인 대우법에 4개, 그 다음에 사기념제 4개 하면 몇 개예요? 8개. 4, 8. 그래서 이것을 8대 기념이라고 했던 거예요. 8가지 기념. 이게 원불교의 기념 행사의 원초적인 겁니다. 요게 현재 우리가 사축기제 중에서 자, 봅시다. 여기 공동생일 기념은 우리 현재 대각계기절로 들어가죠. 명절 기념이 대체적으로 명절대제에 속하는 거죠. 대체적으로. 공동선조 기념도 명절 기념하고 공동선조 기념일이 6.1대제
그 다음에 명절대제 합해 있어요. 성격이. 그러죠? 그리고 환세기념일이 지금 신정절이라고. 환세기념일의 표가 송구영신, 과거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한다. 그래서 송구영신, 이때 송구영신에서 그때 새해에 대한 각오, 지난날에 반성한 거, 이런 글들이 초기교단의 자료에 많이 있어요. 이런 정서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이러한 사기념, 이 기념을 지내고 또 앞에 나오는 유공인들을 이렇게 기념했던 거예요. 이게. 우리 현재 사축이제에서 이 사기념과 유공인 대우법의 이 성격을 현재 우리 사축이제에서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제가 농담으로 그때도 지난 시간에 유공인 대우법 할 때 정남정녀를 하는 것이 현행 우리 의식에서 약화되어 버렸다. 약화된 게 아니라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부 출신 고충문에라도 한 몇 줄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근데 왜냐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갑자기 사기념예를 이게 제가 하기로 하긴 1937년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임시 중지가 돼요. 그래가지고 불교 행사인 석존 탄생, 석존 성도, 석존 열반, 이 세 가지 기념날이 들어와요. 이게 제가 이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1939년에는 교정원 지시사항으로 석존 3기념, 아까 새 기념을 철저히 이행을 이렇게 하는, 요즘 말하면 공문이죠. 이게 발표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 성격을 찾다가 이게 지금 현재 석존 성탄절로 우리가 현재 지금 돼 있는 거죠. 처음에 대종사님은 석존 성탄절을 지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지금 이제 우리 문화는 석존 성탄절을 연원불 오신 날로, 대종사님께서 연원불로 삼았잖아요. 연원불 오신 날로 존중을 해서 지내는 것이죠. 기념을 하는 건데, 나머지 행사의 성격이 이 사기념예하고 유공인 대우법이라는 거에 근원을 해서 거기에 법인절이 추가된 거예요. 법인절은 대종사님 당대 때는 기념행사 안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걸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고 해서 기념행사로 들어온 거예요. 이런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읽어볼게요. 신정예법을 발표하신 후 출생의예는 지난 노덕성옥 대산종사님 할머니죠. 노덕성옥의 손자와 김영봉, 그러니까 이게 하여간 노덕성님의 차남의 아들이죠. 그런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종사의 삼남 박광진, 이게 보통 집에서는 길연이라고 부르셨어요. 길연, 길자 돌림이에요. 출생 때 이분들이 처음으로 시도됐다 이거죠. 출생의예를 이렇게 이 예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 그 다음에가 혼인의예로 영광의 김광선의 장남 김홍철과 김태상옥의 장녀 이보응화, 이분 결혼식 때 이제 혼인의 예로 준해서 했다. 송벽조의 차남 송도성과 대종사의 장녀
결혼 때에도 이 그 혼인 이해를 했다 이거죠. 이건 좀 뒤에요. 이게 원기 14년도에 그 대종사님 따님, 첫 딸이죠. 그 맏딸하고 그 주사님, 주산 송도성 두 분이 결혼식을 하는데 원기 14년에 결혼식 하고 있는데 그냥 옷 그냥 이렇게 깨끗이 빨아 입고 그냥 그 대종사님께서 법설 해준 거 법설이 뭐였더라? 법설이 사은이었던가? 하여간 법설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거다고 그 다음에 상장의예로 김제 서동풍의 열반 때 그러니까 이 서동풍은 누구냐면 서중환 총부건설을 하는데 대전사님을 이제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오셔서 하십다고 했던 서중환 선진님의 형이죠, 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장적조에 의해서 서동풍이 입교가 되고 서동풍에 의해서 서중환이 입교가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익산총부가 건설되고 이렇게 돼요. 인연이. 그래서 이분이 열반하실 때 우리 이제 이게 상장예 이분이 열반하실 때는 이걸 발표하기 전이에요. 그러나 이제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 대전사님 평소에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열반하신 원기 10년도에 이 서중환 선지님이 그냥 당신 형을 원불교식으로 이 신정예법으로 지내신 거예요. 갖고 그 당대 유교적 그 관습으로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갖고 그러나 이걸 강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서중환 선지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 딱 보고 이분한테 내가 나의 뜻을 앞으로의 일을 맡기면 되겠다 하니까 나갑시다. 이게 변산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제사는 전음광에 붙인 제사 때부터 이제 제사가 오니까 그때부터 이 신정예법에 의해서 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기념 예법 또한 모든 인심이 아직도 법문 용례와 미신 풍습에 깊이 쩔어 있을 때 각 교당 신자들이 서로 앞장서서 이를 먼저 실행함으로써 세상 건설 대업에 다같이 거룩한 선행자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신정의례에서 계속 저축하여 교육비에 충용되고 또 전략된 금액으로 공익사하는 법, 그다음에 전략된 금액으로 또 공익사업하는 법 이런 게 나와요. 계속. 이때 당대에 이 이 신정 의례로 해서 뭘 했냐면 공익사업 하려고 하셨어요. 어떻게든 이제 그 전략을 해서 이게 무산자들이 전략을 해서 공익사업을 하겠다. 이러한 그 정신도 지금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금 계승되고 있는가라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것도. 과거에 그 교서를 보면 이 그 기념한 날도 다 등장하는데 이제 이걸 보면 처음에 그 사기념 같은 것이 우리들의 기념식의 기준이었죠. 거기에 불교의 기념일이 들어오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여기서는 분명히 사기념례, 그 다음에 유공인 대우법 이게 중심인데 나중에 불교 기념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행 우리는 사축기제에서 석존성탄절을 기념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제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나중에 논의될 때 이런 여기 나와 있는 이 논의들이 항상 같이
우리가 참 이게 논의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석전 성탄절, 석전 그 3기념 해가지고 그 탄생, 성도, 열반이 이 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탄생이 4월 8일, 이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 책에 보면요. 그 다음에 성도가 12월 8일, 열반이 2월 15일. 이게 양력일 거예요, 양력으로 지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향후에 석존 성탄절, 저는 이것을 연원부로 오신 날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입장에서 말을 해야죠. 이걸 이제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임사님 당대 이 세 날이 들어오는 것은 그 당대 일제가 너희들 사이비 종교 아니냐라는 그 강력한 그게 들어와요. 그럴 때 아닙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불법 연구회처럼 불법을 연구하는 집단 그 모임입니다. 해서 그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석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행사들이 대폭 들어왔다고 저는 봐요. 이건 시대 상황도 있다. 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건 이제 둘째 치고 신정 의례 신정 예법이죠. 신정 예법이 간소화하고 체계화 두 지점에서 우리가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이 또 여기서 그냥 그렇게 그것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지 그 금액을 잘 전략해서 공익사업에, 그러니까 그 행사가 공익사업으로 연결돼야 한다는 거죠. 교육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지점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걸 읽으면서 항상 고민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은 의례제도 개혁과 사기념례 부분이었는데요. 한번 예법을, 향후의 예법, 교단의 예법, 여기 지금 예전도 있는데 예법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대임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신정의례라고 딱 했잖아요. 그 정신을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